좋아요, 구독.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섹터 먼저 알아볼게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모바일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섹터도 게임인데 종목을 종가에 사지 마시고 그냥 월요일 날 시가를 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분명히 상승 출발될 정상인데 시장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에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뭐 주식을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그거 가져올라 구리 선물을 가져올라 그랬었는데 네. 구리 선물을 할까 게임을 할까 하다가 일부에 구리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 가져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데 뭐 어쨌든 제가 말이 좀 많이 길어지죠.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건 결국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장을 지금까지 3월 달까지는 적극적으로 했다라면은 지금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 그 현금이 이후에 기회비용으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게임주 갖고 왔는데 게임주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호재는 별로 없어요. 호재는 별로 없고 이 종목 때문에 게임 섹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총선이잖아요. 네. 총선에서 이제 여야 같은 경우에 이 정책 공약집에 뭐 게임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문화권 확대 일환으로 e스포츠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이런 것들 그리고 세액공제 도입 이런 걸 약속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친화적인 게임 환경 조성. 그러니까 뭐 게임 핵 사용자의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게임 핵 사용자가 그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핵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참 너무 오래된 게임이어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전 그때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실 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맵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핵이 그 맵팩과 같은 맥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반칙을 못하게 하겠다 이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맵팩과 이 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공약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부분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말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그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 모바일에서 이제 NFT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조금 상승으로 전환되려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종목을 좀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럼 종목 아까 전에 살짝 좀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위메이드 뭐 그룹주 중에서 있는 거죠. 위메까지 말씀드렸는데 위메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위메이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리포트 솔직히 좀 신뢰 안 하잖아요. 저도 신뢰 잘 안 하는데 오늘 나온 미래에셋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해 2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FN가이드 재무제표 보게 되면은 2분기까지 적자가 이제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나우크로우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유저들한테 나이트크로우 죄송합니다. 나이트크로우 오늘 실수를 여러 번 하네요. 나이트크로우는 게임이 있는데 일단은 유저들한테 물어보니까 게임이 괜찮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흥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이트크로우 효과 때문에 2분기에 지금은 적자가 예상되는 걸로 기재가 돼 있지만은 미래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전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나이트크로우 그 1매출이 25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현재 잘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만, 미국, 뭐 동남아 쪽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골고루 이제 발생된다는 게 미르포와 차이점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포커싱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요 위메이드의 차트를 보시면은 3월 21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음봉 나왔어요. 계속 음봉 나오다가 오늘 양봉은 5일선 올라타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한미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한미 반도체가
언제냐면은 2월 달에요. 2월 달에 요날 언제냐면은 2월 8일 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 종목도 한 6, 7거래 정도, 7거래 정도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다가 2월 22일 날 양봉이 5일선 올라타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메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점에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네. 부분이긴 하지만은 제 예상에는 그동안 10거래 연속 음봉이 나오다가 오늘 5일선이 올라타는 이 양봉이 나왔다는 것들이 네. 어찌 보면 오늘 기점에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월요일에 아마 그래도 짧은 음봉이 5일선 위에서 짧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가에 급하게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을 봐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7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아마 전고점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좀 저점을 자리 잡았었던 5만 5천 원 여기를 이제 또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위메이드 짚어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시가를 조금 더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레인 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엔터 쪽을 이제는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엄청나게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뭐 JYP, YG, 하이브, SM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다가 여름 딱 지나고 3분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좀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이제 엔터사들의 이 대체적인 주가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서 엔터주를 한번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 4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초만 하더라도 아티스트들의 이제 공백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JYP에서는 뭐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YG에서는 뭐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뭐 하이브에서는 뭐 유진스, 르세라핌들이 이제 대거 컴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꺾이게 되는 이유는 3고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와 환율 그리고 이제 금리. 그런데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3구가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을 줄 때 가장 좋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을 또 띠고 있는 쪽이 엔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엔터 섹터에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엔터 섹터면 그러면 엔터 4사 중에서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섹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너무 많잖아요. 2차 전지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엔터하면 딱 4개에서 5개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어서 하나만 잘 고르면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유는 딱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하이브가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반등이 좀 나왔었던 것은 뭐냐면 유니버셜과 이제 음원, 음반 독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독점 계약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쪽에서의 어떤 광고, 미국 쪽에서의 이제 플레이를 이 유니버셜 쪽에서 이제 해준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엔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국내에서 1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과를 좀 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하이브가 사실 이제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보다는 영역이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해외 진출의 어떤 판로와 이제 단계를 잘 밟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새로운 얼굴들이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르세라핌도 아직까지도 저연차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데뷔를 한 아일리시라고 하는 그룹도 초동 판매를 가장 또 좋은 기록을 이제 깨면서 지금 데뷔를 한 상황이라서 저는 저연차 IP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하이브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 저연차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아티스트들을 이제 발굴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하루 이틀 연습시켜서 데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모아서
밥도 먹여줘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네. 춤도 노래도 가르쳐줘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그룹이 데뷔하고 나서 처음에 1년부터 5년까지는 회사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요율이 높다 그럽니다. 근데 연차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는 회사가 가져가는 요율이 적고 아티스트들이 이제 가져가는 이제 요율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하이브에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지금 기업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좀 불리울 수 있는 그룹들 뉴진스, 르세라핌 그리고 BTS가 올해 연말에 완성체로 이제 모이기 때문에 내년에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 살 수 있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밖에 없음에도 이 투어 콘서트 영향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가격 전략이 또 중요하겠죠? 네, 일단 뭐 최근에 다른 엔터사들보다 가장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충분히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매물 압박이 있는 부분은 27만 원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그게 기저효과로 작용이 돼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는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2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30만 원이라는 이 박스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